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어제 제가 방송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분 한 분 답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답이 있고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한 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구나 생각이 돼서 제가 몇십 분께 답변을 하다가 다시 추려서 이 부분은 해야지 되겠다. 전부 경기 부양책에 관해서 내가 과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얼만큼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비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을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게 저와 같은 일을 하는 그 저널리스트들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방송으로 굉장히 많은 그 분들께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부분,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로 그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의 이메일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에서는 미국이 현재 어떤 상황이냐,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런 부분들을 전해드리겠고요. 왜냐하면 미국 각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도 해당이 되지만 또 미국에 친인척이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체크를 받으시는 그 섹션이라든가 따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이 부활절 즈음에서 이제 좀 더 사람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기를 원하면서 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주정부, 시정부에서 대통령의 뜻에 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책 안에서 해당되지 않는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부분, 하늘과도 연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부활절에 뷰티풀한 그런 교회를 보고 싶고 한다는 이런 얘기는 많은 복음주의자들께서 듣기 좋아하시는 얘기지만,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분 가운데서는 약간 멈칫하는, 지금까지는 지지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아무리 경제가 중요해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은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재선되지 않느냐, 그것을 넘어서 이게 더 많이 퍼지느냐, 퍼지지 않느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시간대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에서 9분 몇십 초 만에 한 명씩 숨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그 숨지는 속도가 더 빨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그리고 어떤 분께서 라스베가스에 살고 계시는데 밖에도 못 나가고 뉴스를 접할 수도 없으니까 그쪽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는 정규 방송 시간에도 저희 정규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위에 나중에 올리니까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더 많이 디테일하게 전해드려야지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도 지금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알래스카가 얼마나 외딴 곳입니까? 그런 조치 내려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토요일인데도 아마 내가 확실하게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안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 결정을 했을지도 모르죠.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커네디컷 일부까지 격리시킬 수 있다. 그러면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 저쪽 동북부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뉴욕의 앤드류 쿠오모 지지사가 나는 지금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뉴욕과 뉴저지 완전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아직 4월이 되지 않았는데 5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커네디컷도, 그 작은 커네디컷주도 월요일부터 이미 주 차원에서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연방 차원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을 한다는 얘기인가?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이게 법으로 합법이다 불법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안건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욕이 굉장히 지금 힘들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 많은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 컨벤션 센터가 침상을 군인들이 와서 한 1000개 정도를 아주 단정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에서 무슨 막사도 임시 막사를 쳐서 하얀색 커튼까지 있고요. 거기 빨간색 그 적십자 표시도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해야지 되니까 우리 한국에서 쓰던 그 마포라고 부르는 대걸레와 물통도 있고요. 거기 청소하는 그렇게 임시적으로 하고도 모자라니까. 그리고 무슨 그 호흡기 같은 경우는 주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제조가 빨리 돼야지 되는데 안 되니까 연방정부에게 도와달라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에서 4월 달에 예비선거가 치러지는데 4월 말인데 그것을 6월 달로 연기하는 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호흡기를 지금 쓰고 생존해 있는 사람들, 그 호흡기를 써야지 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진답니다. 호흡기를 이 사람에게 쓰게 했다가 이 사람에게 쓰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한 사람에 맞게 픽스를 해놓고 그래야지 되는데, 전에는 이 사람이 호흡기를 얼만큼 쓰고 있다가 회복이 됐다 하면은 지금은 그 회복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숨지고, 어떠한 경우에는 내가 양성 반응인가 음성 반응인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숨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9.5분에 1명씩 숨지고 있습니다. 11만 5,500 몇 명이 감염됐다. 제가 여기까지 보고 뉴스를 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아졌을 테고요. 이제 사람들, 숨진 사람도 1,891명이었는데 분명히 1,900명 넘어서 2,000명도 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64만 명이 감염됐고 거의 3만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4개월 안에 8만 명이 숨질 것이다.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확진자가 돼서 숨질 것이다 하는 얘기들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10월까지는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3억 3천만 명에서 3억 4천만 명이요. 그런데 1억 2,650만 명이 감염이 돼서 어떤 사람들은 250만 명, 300만 명, 어떤 사람들은 150만 명 정도는 숨질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내일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와 세계가 대처하는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3가지 가운데서 한국이 첫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고 미국은 지금 3번째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 같은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1, 2, 3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를 하겠다. 막상 발표를 해서 그런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서 격리를 시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테스트를 하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던 승무원도 숨졌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였는가 보다 했더니 이번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숨진 케이스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군인은 이제 발표를 자세히 안 하기로 했고, 뉴욕이 미국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은데 뉴욕 경찰의 감염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럼 경찰들은 개인들
개인 사생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이런 그 비상사태 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 군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아예 동북부에 뉴욕과 가까이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주, 작은 주죠. 이 주에서는 뉴욕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뉴욕 사람들이 왜 로드 아일랜드로 가겠어요? 피난 가는 거죠. 난민. 미국 정부가 그동안 난민을 많이 받다가 난민을 최근에 안 받았는데 이제 그 문제가 국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옆 동네 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곳이 너무 많이 퍼지니까 우리 동네로 오겠다는 것을 그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안 받아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앞서 얘기한 뉴욕주와 그리고 이제 뉴저지 또 커네디컷의 일부를 격리 이런 것을 발동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들의 인앤 아웃을 막는다는 거죠. 들어갈 수도 없게 나갈 수도 없게 갇혀놓는, 가둬놓는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한에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일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도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사람들이 마켓이 가장 위험하다 하니까 이제는 조금 며칠 사이에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옆에 길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길에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닐 일이 그다지 많지 않지만 6피트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나는 상관없어도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그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국의 정말로 그 대단한 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해서 심지어는 마켓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마켓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주문을 미국에서도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온라인 주문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제때 물건이 오지도 않고 배달하는 사람도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회사에서 다 줄 수도 있지만 주지 않는 부분 마스크 쓰고 또 이런 장갑 끼고 손 닦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너무 요즘 비싸고 구하기 힘드니까 하면은 남는 게 없어서 배달의 그 수요는 높아지는데 배달할 사람이 없다. 딜리버리 요원이 없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밖에서 이 내용을 들으신다면, 그리고 아직까지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들으신다면 좀 생뚱맞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surreal을 넘어서 super real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는 상황에 지금 어제도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이라도 좀 더 빨리 그 전문가들의 말과 또 그 정책적인 그런 판단력을 하는 그런 정부 요원들이 함께 일을 해야지 되는데, 대통령과 여러 이런 주지사들과는 그다지 발이 잘 맞진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몇 주일 전부터 대통령의 태도가 참 많이 변해서 좋다. 주지사들, 캘리포니아나 뉴욕주의 주지사나 캘리포니아나 뉴욕주나 굉장히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진보적인 주이잖아요. 연방 정책과 반대돼서.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흉을 보다가 뉴욕 주지사도 잘한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잘한다 하다가 캘리포니아나 뉴욕 주지사도 연방 정부에 고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연방재청, 비마나, 연방질병통제국, 식품의약국, 심지어는 정부의 재무부 등등의 여러 가지 재원도 또 받아야지 되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러다가 가장 지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병상과 호흡기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는 어제 LA 항구에 이름도 Mercy, 자비라는 이름의 바다에 떠 있는 병원 함대, hospital ship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모자라죠. 그러니까 뉴욕주에서 병상을 더 만들고, 이런 것은 주 정부 차원에서는 손도 모자라고 또 돈도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되니까 연방정부가 해야지 되는데, 대통령이 결국은 어제 실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캘리포니아나 이제 뉴욕의 주지사 같은 경우는 발동을 시킨다고 한 국방 생산법을 발동을 해라. 그래야지만 호흡기가 생산이 돼서
사람들이 안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대통령은 지난번에 발동을 했다고 하다, 아니라고 하다가 안 해도 된다고 하다, 자발적으로 호흡기 같은 것 많이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왜 내가 강제적으로 해야 돼 하다가 결국은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발동을 시켰습니다. 발동을 그동안 하지 않은 이유는 국가가 민간 회사에 다른 것 집어치우고 지금 그 호흡기를 제조를 해. 하면은 지금 제너럴 모터스나 또 그 포드 같은 자동차 회사가 대통령과 그동안 뭐 대통령 말 잘 안 듣고 전부 공장을 미국으로 오라고 하는데 우리 이렇고 해서 못 온다.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결국은 제너럴 모터스나 그래서인지 포드가 그 일을 떠맡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큰 아주 세밀한 전기 자동차 만들던 사람들이 인공호흡기, 뭐 호흡기를 왜 못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호흡기를 이제 드디어 만들게 됐고, 그런데 공화당에서 또 많은 보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거 사회주의지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라고 얘기를 했고, 민간 기업에서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정부가 이렇게 관여하지 않도록 로비를 많이 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친구들도. 그래서 뭐 법을 발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명령에 들어가서 생산을 하는 것까지는 마지막 버튼을 안 눌렀었던 것을 대통령이 할 수 없이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부활절을 위해서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꽉 들어찬 부활절을 맞이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뭔가 연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 가는 거 1, 2주일 더 놓치고 한두 달 더 놓치고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대통령의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국방 생산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950년이니까 한국전 당시에 뭐가 많이 모자라니까 빨리 생산을 해라 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민간에서 뭐 해외 기업인 자라라든가 아니면 일반 그 패션 디자이너들도 마스크 같은 것은 그 정도는 만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호흡기는 좀 문제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아주 좋은 그런 회사들은 3D가 있기 때문에 그 3D 테크놀로지로 쉽게 지금 만들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볼 때는 조금 더 일찍 만들었더라면 하루에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은 뭐 그 같은 아쉬움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면은 많이는요, 적게는 60%에서 많이는 95%까지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5%라는 것이 너무 아주 치명적이니까 그런 것이고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거리 두기를 해서 막아도 곧 미국에는 인공호흡기가 중환자실에 96만 개가 필요하다. 계산이 병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이 내놓은 계산입니다. 이것보다 덜 요구가 되면은 훨씬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4월 1일부터는 이제 국방생산법이 어제 대통령이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하루에 5만 개 정도를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5만 개가 생산되면은 이제 닥터 오피스에 먼저 가고 뭐 작고 휴대하기 이것은 5만 개는 다른 겁니다. 5만 개는 식품의약국이요. 그동안 그렇게 뭐 관료주의를 보이고 그것은 또 질병통제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식품의약국이 테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됐는가, 되지 않았는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15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이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방생산법에 이어서 식품의약국도 이거는 전시야 하면서 이제 승인을 했죠. 승인을 해서 하루에 테스트 기구가 5만 개가 생산이 되고요. 그러면 먼저 닥터스 오피스, 응급실, 작고 뭐 휴대하기도 좋기 때문에 아주 쉽게 테스트를 해서 15분 만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500만 명 정도는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휴대폰으로 그 확진자였던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한국은 이름 같은 것도 발표가 됐던가요? 이름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것을 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있다. 그런데 이것도 큰 그 휴대폰 회사들에서는 우리 그 손님들의 사생활 보호다 해서 아주 싫어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휴대폰 그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우선 좀 작은 거부하지 않는 그런 회사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요. 개인 추적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한 500개 도시에서 또 도시에서도 그것을 시장 같은 사람들이 허용을 했으니까 멀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재의 상황이고요. 경기부양안이 이번 주에 통과돼서 개인적인 것은 여러분께 궁금하시면 어제 제가 45분짜리 클립을 올렸고 따로 17분짜리를 올렸거든요. 그 17분 가운데 한 15분 정도는 개인이 $1,200 체크를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받는 것은 $1,200보다 적은가? 아이들, 그 16살까지의 아이들과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500 받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을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면 답이 될 것 같고 또 나머지는 제가 따로 클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7분짜리 클립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밑에 여러분들께 링크를 또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2조 2천억 달러라는 미국의 GDP의 약 2% 조금 넘는 그런 액수의 경기 부양책을 낸 것이 이것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어제 오후에 하원도 통과를 시켰고 대통령도 다 서명을 끝냈는데 하원의 낸시 펠로시 의장도 또다시 이제 이 경기 부양안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1,200 받으신 분들이 이번에 그것이 한 번이지만 또 다른 경기 부양안을 통해서 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미국에서 지적이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자본주의인데 영국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더 나아가서 스웨덴이라든가 아니면 뭐 핀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많게는 정부에서 90%까지 직원들의 봉급을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실업이 안 되잖아요. 회사에선 10%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스몰 비즈니스부터 대기업까지 정부가 그 기업에 지원을 하는 거죠. 대신 약속을 받고 적어도 언제까지는 직원을 감원하지 말아라.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이 한 500명, 499명인 그런 회사까지는 이제 $10,000,000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정부가 지원해준 그 돈으로 직원들 봉급을 주고 또 회사 렌트비를 내고 집세요, 회사세, 빌딩세를 내고 그리고 이제 뭐 전기세, 물세, 유틸리티로 하면은 나중에는 정부가 융자해줬던 그 돈을 그랜트로, 무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큰 기업에도 이제 지원하는 돈이 $5천억 개인이 $1,200 체크받는 것 똑같이 그렇게 이제 그 정도의 액수를 지원을 하는데 이제 큰 기업에는 기업의 이 돈 가지고는 절대로 CEO의 연봉을 올린다던가 CEO의 보너스를 더 준다던가 이런 일 없어야 되고 해고하면 안 되고 감원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조항들이 필요합니다. 조항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죠. 여기에는 이 내용 자체가 880페이지나 되니까 눈먼 돈도 막 떠다니는 겁니다. 너무 급하니까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당도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이번엔 잘했어요. 초당적으로 빨리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러자니 공화당 저쪽 지역구의 의원이 이것 좀 넣어줘 하면은 부동산 업자들 봐주는 거 넣어주고 또 어디 민주당 어떤 의원이 이것 좀 해줘 하면 또 그거 봐주고 또 어디 또 의원이 이거 저기 뭐 호텔 업계 이런데 이런 예외 좀 줘 하면은 그런 거 봐주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안을 내놓을 때 대통령과 부통령, 의회 멤버들, 또 대통령의 사위 등등 해서 그 대통령, 부통령, 의회 멤버의 가족들과 결혼 사돈으로 맺어진 사위, 며느리, 관련자들의 지원이 안 가게 됐지만 결국은 다 받게 됐노라. 대통령도 뭐 대통령 아들들 당연하고요. 또 사위들도. 그래도 완전하지 않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필요하다. 완전하지 않지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와서 내가 일자리를 잃고, 그럼 회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돈이 안 벌리니까 직원을 해고해야 되고 레이오프 해야 되고, 이런 때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도와줘야지 되는 거죠. 물론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초동 대응을 못하고 아무 일 아니라고 하고, 이게 어디 감기입니까? 감기라고 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악수해도 된다고 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도 악수하고, 이제는 대통령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악수 안 하거든요. 그런 방면에서 뭐 6개월이 아니라 6주 내지 8주를 미국이 시간을 까먹었기 때문에 그때 다 퍼진 거죠. 막지 못하고. 이제는 한국과 같은 형태를 미국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구도 많고, 그러기에는 한국은 처음부터 확진자가 나오고 사흘 뒤부터 다 했잖아요. 안 아픈 사람도. 미국은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이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마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있다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경기 부양책이 발동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돈이 가능하면 원래의 목적대로 쓰여지는가. 큰 회사들은 돈을 많이 받아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항공사에 주는 거, 이런 거 다 빼고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그 분야에도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군수산업, 군수물자를 만드는 보잉사 같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주 그 세련된 변호사와 세련된 아주 정말 세비한 그 CPA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빠져나갈지 하는, 이런 것을 막는 데 포커스를 두면서요. 급하니까 통과를 했지만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안을 만들어서 보완을 하면서 사람들의 지원도 더 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에서 현대 역사상 재무장관이 사실은 그다지 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파워가. 대통령, 뭐 부통령도 뭐 그다지 파워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대통령 다음에 실질적인 파워는 연방 하원의장, 공화당 민주당 뭐 당을 가릴 것 없이요. 그렇게 되고, 국방장관은 항상 중요하고, 그리고 국무장관이 외무장관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뭐 UN 대사 이런 경우도 중요하고요. 어떤 때는 정부에 따라서 UN 대사를 국무장관과 비슷하게 놓는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재무장관의 경우는 아주 국가의 재정이 아주 나빠질 때, 이런 때는 힘을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 헤지펀드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돈을 만지던 사람이지 관료적인 경험이 있다던가 정치적인 경험이 있다던가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항상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옳소 하는 것으로 비춰지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역할을 많이 한 겁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도 다 중간에서 설득시켜서 경기 부양안을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되는, 이것도 개인들에게 주는 $1200부터 큰 기업에 주는 그런 돈들까지 다 재무장관이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감사관이, 제너럴 인스펙터라는 사람이 이제 곧 누가 될지 결정이 될 텐데, 그 사람이 있지만 재무장관이 제가 뉴스를 한 30년 정도의 그 경험으로 보면은 이렇게 역할이 강했던 적은 없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미국의 그 주식값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투자가들이 확실한 그림을 못 봅니다. 지금 주식값이 오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880페이지짜리 그 상원에서 먼저 하고 하원에서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서명한 이 경기 부양안 안에 큰 그 상업용 부동산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세금 코드 같은 것,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점으로도 지금 그쪽 분야의 주식 같은 것들도 많이 올랐고요. 아무튼 올해 시작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1, 4분기에 뭐 GDP 같은 거 몇 % 상승할 것이다 했는데, 상승이요? 지금 몇십 % 내려가느나 이런 것을 따질 때가 됐고, 그래서 델타 에어라인이 수입이 뭐 많진 않아도 한 2.2% 정도 되지 않을까? 1, 4분기에 1월, 2월, 3월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08%가 내려갔습니다.
델타 한 군데를 말씀드리면 다른 여행업계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그 실업수당이 지난주에 28만 1000명 신청한 것도 많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330만 명이나 신청을 했고 더 많이 늘어나죠. 얼만큼 더 많이냐이지. 왜냐하면 이번에 경기부양안에서 통과된 그 안에는 임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우버, 리프트 이런 데서 운전을 하시던 그런 분들도 전부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업수당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추려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주셔서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그 한 분에게는 그 한 분이 보실지 안 보실지도 모르겠고요. 나중에. 그리고 그것보다는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 게 더 훨씬 좋다고 생각돼서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면 이 아래에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공통적인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한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그냥 저로서는 굉장히 가벼운 문제인데 이 가벼운 이슈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무거운 이슈가 될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떤 대통령 그리고 국가 지도자는 말을 좀 조심을 해야지 된다. 뭐 저는 그 정도의 그런 것에서 약간 가십성도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줄 몰라서 제가 확실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믿고 계시니까요. 지금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애리조나 부부가 어항 청소하는 바로 그 크로리킨을 대통령이 저거 효력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먹지 하고 드시고 허즈번이 숨지시고 와이프가 병원에 입원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해야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는 귀를 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날 뭐라고 말을 했냐면 Now a drug called chloroquine, chloroquine이라고 부르는 드럭 하면서 그리고 금방 and some people would add to it hydroxy. 어떤 사람은 하이드록시라고 거기다가 add를 하지. 그래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클로로킨이 됐던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됐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보통 때는 그렇지 않은데 보통 때는 연방 그 식품의약국 FDA가 참 이런 것을 승인을 하려면 그 time to approve something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번에는 long time to approve something like that. 그런데 이번에는 it was approved very very quickly and it's now approved. ED. 이번에는 너무 대단히 빨리 승인을 해서 지금 승인이 됐어. 그 처방이 있으면 by prescription. 그래서 이제 그 업계가 이제 이거 요구가 많으니까 이거 핸들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 뉴욕주 같은 데는 이것저것 방법을 다 해보고 더 이상 방법을 해볼 수 없으니까 이 클로리킨 성분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애리조나 부부가 드신 것은 어항 청소용인데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성분이 같은 것이고, 성분은 같다 하더라도 어항 청소용과 사람의 복용, 원래 말라리아용으로는 승인이 됐으니까요. 근데 대통령은 이게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승인이 됐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치료약으로. 그래서 성분이 같아도 이름이 같고 성분이 같은 성분이잖아요. 같은 성분인데 어항용으로, 어항 청소용으로 한 것과 어항이 작은 어항도 크잖아요. 뭐 큰 어항은 사람 몸보다 더 큰 어항도 많고, 그리고 그 안에 물고기도 많이 살고 있고, 사람과는 그 성분도 다, 약간의 이 제조 방법, 저는 그런 문제는 모릅니다만, 양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그 경우에는 일단은 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분들도 개인의 책임은 분명한 거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본인들도 나중에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식품의약국에서 이것을 이 바이러스 치료제로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을 아셨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로는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닥터들은 뭐 관절염, 류마티즘 같은 데는 치료약으로 좀 그 처방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근데 대통령이 이것을 그렇게 어프로브드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런 말을 조심을 해야지 되고, 의학적인 것을 브리핑을 할 때는 그 의학 전문가가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많은 매체가 지적을 했고, 저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는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혹시 너무나도 그 뭐 순수하신 분들, 깨끗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 클로리킨인데 하면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것도 가짜뉴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백악관 트랜스크립입니다. 백악관 트랜스크립에서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는 거니까, 웬만하면 이 오늘의 미국에서 방송되는 부분은요, 그 사실과 다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항상 100%라는 게 없고,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서 미처 거기까지 팔로우업이 안 돼서, 아니면 머리와 입이 그 따로 가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이라든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다 싶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작년에 소셜 넘버를 받고 일했다가 뭐 기타 등등 많은 소셜 넘버가 없어서 IT 넘버로 보고를 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느냐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제가 전해드리겠고, 오늘 일단 그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갈 것인가, 절대로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의 빨리라는 것은 여름이 되면 끝난다? No way. 가을이 되면 끝난다? No way. 왜 그게 그렇게 빨리 끝날 수 없는지를 3가지 방법밖에, 시나리오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을 또다시 다른 클립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